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집단 안발병 사태가 발생한 장전마을 환경 피해의 원인 규명과 투쟁 과정을 밝힌 백서가 발간됐습니다. 백서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인과관계 규명과 이를 위한 주민들의 피땀 어린 투쟁 과정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 회복과 제도 개선 등 해결 과제도 담았습니다. 오는 2035년 익산시 모습을 그린 도시 기본계획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는 함열과 금마 왕궁 지역을 부도심으로 개발하고 3대 발전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이 제안됐습니다. 익산의 스쿨존 노상주차장과 홀짝주차제가 지난 28일부터 모두 폐지됐지만 학교 앞에는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시민들은 익산시가 탁상 행정만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당수 학교가 기존에 거래하던 서점이나 도예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동네 서점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적용됩니다. 김부겸 총리가 발표한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김 총리는 첫 번째 단계를 4주 동안 시행한 뒤 방역 상황을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2,094명, 해외 유입 30명입니다. 사망자는 9명이 늘어 2,817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5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3명, 완주 13명, 군산 10명, 익산 4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과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고 전주에서는 전남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집단 감염 11건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142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28을 기록했습니다. 장전마을 환경 피해는 정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이런 역학조사 과정은 물론 주민들의 투쟁과 원인 규명 활동 등을 담아낸 백서가 발간됐는데요. 여전히 더딘 마을 공동체 회복과 제도 개선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장전마을 집단 안발병에 대해 기록한 백서입니다. 7개 주제에 걸쳐 282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에 걸친 장전마을 기록이 담겼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 과정과 집단 안발병 원인 규명 활동, 금강동산 운영, 주민들의 투쟁 내용 등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전마을 환경 피해는 정부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장전마을 환경 피해 사건이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정확히 잘 기록을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전마을 피해 원인이 연초박 발암물질 배출로 규명되고 연초박의 비료원료 퇴출과 역학조사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 강화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옛 금강동산 부지는 마을 공동체 회복과 주민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문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국비로 5억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연초박을 공급한 KTNG에 대한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법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나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확대하는 등 입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평가를 좀 확대해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나 처리 시설 들어왔을 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 장전마을. 재발 방지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시의회 238회 임시회가 오늘 폐회된 가운데 중앙동 수해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수해 결과 보고서를 통해 중앙동 일대에서 발생한 1, 2차 침수 피해는 공사자재 일부가 유실돼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한동현 의원은 공공주택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김충영 의원은 만경강 자전거길 국토 종주 인증 코스 등재 추진을, 유재동 의원은 익산장 아케이드 설치를, 신동혜 의원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조규대 의원은 공공승마장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오임선 의원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새만금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생태 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내측에 축구장 110개 크기의 79만 제곱미터 면적의 1단계 생태단지를 조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생태단지는 습지와 관찰지구, 교육체험시설, 방문자센터를 갖췄습니다. 국제생태환경센터 건립 등 2,800억 원이 투입되는 2단계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생태단지 운영과 관리는 국립공원공단이 맡고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새만금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오늘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개정된 기준은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계획서와 설계도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했으며 심의 결과도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서 심의 의결후 7일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심의 비용이 최대 1,0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035년 익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역사, 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익산을 미래상으로 설정했는데요. 이를 위해 익산의 역사, 문화와 교통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구조와 생활권 개편이 제안됐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익산 예술의 전당 세미나실. 2035년 익산의 도시관리 방안과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남국문 원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강인의 원광대학교 교수, 정병곤 군산대학교 교수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된 익산의 미래상은 역사 문화와 미래가 함께하는 행복도시 익산, 인구 감소와 도시환경 노후화 등 익산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백제 역사문화 및 자연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도시, 유라시아 철도 기반 물류 거점 도시, 세계 식품 산업 및 4차 산업 분야 일자리 경제 도시, 전국 최초 환경 친화 도시 등 4대 계획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1도심, 1부도심, 2지역 중심, 3생활권 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4지역 중심으로 익산의 생활권별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구조 개편이 제안됐습니다. 행정과 주거 기능의 중심지인 화멸과 산업, 물류, 관광 기능의 중심지인 금마와 왕궁을 2부도심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공간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도시 발전축은 3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연계하는 동서간 신성장 산업 발전축, 제3사 일반 산단을 통과하는 특화산업 발전축, 미륵사지와 금마, 웅포 주변 관광지를 잇는 문화산업 발전축입니다.
생활권은 서부와 동부 생활권을 남부 생활권으로 통합해 남부와 북부의 이중 생활권으로 개편됩니다. 32만여 명 규모의 남부 생활권은 유네스코 백제 가도 조성, 식품 클러스터 인입철도 건설을 통해 역사와 문화, 바이오 산업 기능이 강화됩니다. 북부 생활권은 5만 7천여 명 규모로 함라산과 금강 등을 활용한 전원 휴양 거점으로 성장시킵니다. 강인의 원광대학교 교수는 익산도시 기본계획에 대해 생활권 설정에 따라 기반시설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수원 전주대학교 교수는 서부와 동부 생활권을 통합하면 금마와 왕궁의 역사문화 관광적 특성이 희석될 수 있다며 두 지역을 문화관광벨트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까지 익산시로 접수된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2035 익산 도시 기본 계획안을 재정비한 뒤 관련 부서 협의와 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전북도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익산 도시 기본 계획에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익산시의 미래상이 어떻게 완성될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군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참여예산 제한 사업과 지역 밀착형 주민 제한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 33건이 채택돼 본예산 편성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됩니다. 최종 선정된 참여예산 제한 사업 3건, 1억 8천여만 원은 내년도 시 본예산에 반영됩니다. 지역 밀착형 주민 제한 사업은 114건으로 19억 9,800만 원을 전라북도에 건의해 도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익산시와 시의회 의장단이 오늘 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 제2산단 재생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관리공단 설립, 동북권 노인복지관 건립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집행부와 의장단은 이번 간담회 내용이 정례회 안건 상정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협력할 방침입니다. 익산 부송 4지구 택지 개발이 보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환지 방식을 적용해 부송 4지구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작물과 영업 손실 보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작물 감정평가와 영업 손실 보상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개발공사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금액이 산정됐고 지작물 보상법을 통해 4개월치 영업보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가 어제부터 스쿨존 내 노상 주차장과 홀짝 주차제를 모두 폐지했습니다. 시행 이틀째인 오늘 학교 앞 스쿨존에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시민들은 익산시가 탁상 행정만 한다며 비판했고 시는 단속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신동 1위 북일초등학교. 익산시가 지난 28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상 주차장과 홀짝 주차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해 교통 혼잡이 심각합니다. 도로가 너무 좁아졌어요. 차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양동에 위치한 익산초등학교. 익산초등학교 인근 43면의 노상 주차장도 주정차 금지됐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난 2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했지만 학교 앞 도로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시민들은 주정차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아이들이 위험하다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는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앉아서 행정만 하시지 말고 직접들 나서서 이렇게 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업무들을 좀 해주셨으면, 그걸 만약에 와서 한 번이라도 딱지라도 떼던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한 번씩 이렇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시는 단속을 하고 인접학교 종교시설 등의 개방 주차장과 임대용 소규모 주차장 등을 확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계속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고정식 CCTV를 통해서 중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임대용 소규모 개방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종교 부지나 뭐 학교 이제 주차장을 개방을 하는 개방 주차장 또는 이제 뭐 공영 주차장 조성 같은 것들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이달 중순 기습 한파에 도내 550개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가 550곳에서 339.4헥타르 규모의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작물별로 보면 사과 236.9헥타르, 배추 87.8헥타르, 상추와 고추 등 기타 14.5헥타르 순입니다. 이는 기온이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농작물에 잎이 마르는 현상 등이 나타나 농가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학대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 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또다시 제동에 걸렸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동북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어양동 도심 녹지를 활용해 추진됐지만 노인회관을 같이 짓기로 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과 녹지 공간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현 부지 말고도 다른 부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코로나19에 위축된 학생들의 정서를 돕고 동네 서점도 살리겠다는 취지로 학생 1명당 4만 원의 책값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 상당수가 기존에 거래하던 서점에서 책을 주문하거나 영업망을 갖춘 도매 서점들과 계약을 하다 보니 사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책이나 물품을 살 때 입찰 공고를 내는 온라인망. 최근 군산의 한 학교에서 책을 구입하겠다며 경쟁 입찰을 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이 모든 학생에게 4만 원을 지원하면서 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책을 구입하기 위해 올린 겁니다. 이제 다양한 경로로 이제 구입은 하시는데 큰 학교 중심으로는 입찰로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 방법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는 건 이제 학교장이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군산에 주소를 둔 27곳의 서점이 참여했습니다. 조합에 가입된 동네 서점 10여 곳보다 17곳이나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허점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동네 책방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책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에 위축된 학생들의 정서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네 책방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군산의 지원 대상은 3만 3천여 명, 13억 2,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들은 기존에 거래하던 도매서점에서 주문하거나 온라인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참고서 등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책을 대량으로 사거나 책값 할인은 물론 상품권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 않습니까? 학생과 지역 동네선 살리는 거. 근데 이 사업에서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다 빠져 있어요. 학생들한테 무슨 책을 갖다 할 것인가 의견을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참고서를 구매해가지고 나눠주는 형태들도 있고. 이러니 동네 서점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소매 서점들은 그게 큰 혜택을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도매 서점들이 참고서 도매 서점들이 영업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모 서점이 거의 한 최하 50% 이상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다 수도받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를 돋고 동네 서점도 살리겠다며 시작한 책꾸러미 사업. 결국 목적이나 형평성에 어긋난 허울뿐인 지원으로 전락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용화초등학교와 상평초등학교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회현면의 용화초등학교는 지난 2003년 폐교된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지역의 대표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이곳은 당초 도교육청 소유였다가 지난 2018년 교육부로 이전됐습니다. 옥구의 상평초는 지난 2008년 옥구초와 통합되면서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평초는 지난 2018년 전라북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했다가 군산시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익산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3곳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간 보육교사 수와 아동 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시는 어린이집의 개방성과 운영 안정성,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등의 평가에 따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익산시의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18곳으로 늘었습니다. 군산 경포천에 가로수길이 조성돼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군산시는 미장교에서 송정교에 이르는 1.6km 구간에 메타세콰이어와 왕번나무, 꽃댕강 등 2만 5천여 본을 식재했습니다. 교량에는 꽃거리 화분을 설치해 계절마다 특색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주요 지점에는 관망 휴게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시는 경포천 설해숲길의 녹지축을 경암지구까지 확대해 군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벼 병해충 피해가 심각한 정북을 재해지역으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울산에서 회의를 갖고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사용된 권역별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2조 8,552억 원 가운데 93.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비수도권 낙후지역 우선배정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도의원이 낙마하자 공개 사과했습니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도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윤리특위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성환 전 도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정읍경찰서가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정부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 소속 직원 4명이 경찰의 날에 스크린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당시 정읍경찰서장이 오전 11시 행사 이후 당직 체계 전환을 사전에 공지했던 만큼 직원 징계가 아닌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기관 경고는 인사 참고 자료로 사용돼 소속 직원들은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의 곳곳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포토투어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투어는 시간여행 마을을 비롯해 새만금 방조제와 비흥항, 고군산 군도 코스 등 4개 테마 총 50개 지점으로 구성됩니다. 투어는 포토투어 리플릿 또는 해당 지점 포토투어 안내판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로그인한 뒤 안내판을 참고로 사진을 찍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스별 투어 후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월명동 초원사진관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제 가든 관광 네트워크로부터 올해 정원 관광 리더상을 받았습니다. 정 시장은 용안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비롯해 신흥 근린공원 수변 경관 구축, 고스락 무장의 관광지 조성, 아가페 정양원 비밀의 정원 개방, 구룡마을 대나무숲 관광 자원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을 통해 익산시의 정원 관광도시 입지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 시장은 정원 관광 활성화를 통해 5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 가든 관광 네트워크는 세계적인 정원 관광 민간단체입니다.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됩니다. 익산시는 용안면 공공승마장이 준공됨에 따라 제1회 익산시장배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물 경기, 지구력 경기, 웨스턴 스피드 경기 등 약 600회 경기로 구성되며 선수 300여 명과 말 200여 마리가 출전합니다. 선수와 대회 관계자, 관람객은 백신 접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관람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오산면이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산 나운산동 중앙신협이 취약계층의 전기요와 식용유, 치약, 쌀국수 등으로 구성된 어부밥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9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